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한 시골 영어쌤 이시영의 폴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생님이 오늘 또 문법 기초 강의를 하나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사의 격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걸 케이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문법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실 때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정확한 문법, 정확한 독해를 하는데 엄청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케이스 이론을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보시면서 명사는 이런 거구나, 문장 속에서 명사는 이런 격을 가지는구나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영 폴쌤과 같이 격 이론, 케이스 이론으로 같이 고고싱 해볼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트보드에 보시면 알아요 케이스 이론 이렇게 적어놨죠? 자, 케이스가 격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이론은 당연히 격 이론이고,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명사가 무슨 격을 받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조금 더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명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NP, 명사를 NP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형용사는 AD, JP, 그리고 부사는 AD, VP, 그리고 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V,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사는 NP, 형용사는 ADJP, 부사는 ADVP, 그리고 동사는 V. 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케이스 이론 첫 번째입니다.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명사는 각각 단 하나의 격을 가진다. 여러분들 문장 속에 명사들이 들어있죠. 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명사가 하나하나가 하나씩 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ul, 선생님이죠. 이시영쌤. Paul put the books on the desk. 자, 여기 명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그 명사를 NP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Paul. 여기에 명사가 하나 있네요. Paul은. 그리고 놓았다 책을. 자, 책들을 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에. 책상이라는 것도 명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명사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사가 가진 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폴은, 은는 주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주격. 이렇게 S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놓았다 책을, 을을 들어가는 거 우리말에도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명사는 목적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문제인데요. 앞에 있는 어는 전치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래요? 자, to I라고 써요, to me라고 써요, to me라고 쓰죠. 또 for he라고 써요, for him이라고 써요, for him이라고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도 뒤에 있는 명사에게 목적격이라는 걸 줘요. 그죠? To me, for him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명사는요, the desk는 전치사의 목적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Paul은 주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the books는 목적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desk는 전치사의 목적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속에 있는 모든 명사는 하나씩 격을 가진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격이론 두 번째입니다. 명사에게 격을 주는 것은 동사와 전치사다. 자, 문장 안에 있는 명사들이 하나씩 격을 가진다는 거 조금 전에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에게 격을 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린 동사에게 격을 받는 명사를 동사파 명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에게 격을 받는 명사를 전치사파 명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폴 명사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사는 그대로 한번 내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그리고 the books 명사였죠. NP. 그리고 전치사도 선생님이 그대로 내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he desk 명사입니다. NP예요. 근데 아까 명사는 하나씩 뭘 가진다 했었죠? 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폴은 놓았다. 폴은 주격을 가졌고요. 놓았다 책을 목적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the desk는 전치사의 목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명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파 명사랑 전치사파 명사가 막 싸웠어요. 그런데 동사파 명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파 명사들은 이렇게 묶어서 전명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동사파 명사들 그리고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다음에 선생님이 또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장 안에 명사들은 하나씩 격을 가지고 그 명사의 격을 주는 건 동사와 전치사니까 자, 명사를 구별할 때 우리 동사파와 그리고 전치사파로 구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치사파, 전명구를 빼주면 문장의 형식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를 전치사에게 격을 받는 친구와 동사에게 격을 받는 친구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건 문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 이론을 이용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바랍니다. 동사파와 전치사파가 붙었다 했죠. 누가 이겼다 했어요? 동사파가 이기고 전치사파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잘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게임에 보면 알겠지만 쪼랩에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고랩이 되잖아요. 폴쌤이 도와줄 테니까 자, 일단 어려운 문장 2개를 가지고 한번 케이스 이론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reducing the amount of paper wasted in the office is one of the manager's priorities.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양을 줄이는 것은 종이의 양을 줄이는 것은 낭비되어지는 종이의 양을 줄이는 것은 사무실에서 낭비되어지는 종이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하나이다 중에 매니저들의 관리자들의 우선적인 일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었어요. 자, 케이스 이론은 철저하게 명사를 중심으로 보는 이론이에요. 자, 명사를 먼저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겠습니다. 명사를. 자, the amount 명사예요. paper 종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office 사무실 명사고요. one 하나 혹은 한 사람 명사입니다. The manager's priorities 매니저들의 우선순위들 이것도 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혹시 전치사 보이는 거 있나요? 네. 자, 여기에 전치사 of가 있죠. 자, 동사파와 전치사파가 붙었어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사파가 이겼습니다. 무난하게 압승했습니다. 자, 전치사파는 전명구로 쭈구리가 되었어요. 전명구.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에게 목적격을 준다 했죠. to I가 아니라 to me에서 알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in 그리고 전명구가 되고요. 자, 여기에 또 전치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EMP 명사들은 동사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wasted는요. 이거는 과거 분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되는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청크로 사용되는 낭비되는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is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고 이게 보어가 되면 자, 종이의 양은 낭비되는 사무실에서 낭비되어지는 종이의 양은 하나이다. 매니저들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이다. 말은 되는데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reducing을. 그쵸? 자, 그러면 이 명사를 주격을 주지 말고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여기에 reducing은 ing 플러스 reduce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ing는 왜 붙인다 했어요? 동사 ing는 왜 붙인다 했어요? 동사로 안 쓰려고. 청크로 쓰려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줄인다. 양을 줄인다. 목적격 줄 수 있죠. 동사가 되면. 그죠? 자, 물론 얘도 동사가 될 수 있지만, 목적격을 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ing를 붙여서, 자, 여기를 청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요. 자, 청크라고 하는 건 덩어리예요. 자,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이는 것은. 자, 그러면 얘는 목적격을 가지고 이 청크를 명사로 쓸 수 있잖아요. 청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주격을 받게 되면, 여기 동사가 되고,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이다 할 때는 이렇게 보어가 따라오게 되죠. 우리가 보어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이는 것은, 양을 줄이는 것은, 종이 양을 목적격이다. 그죠? 종이의 양을 줄이는 것은, 사무실에서 낭비되어지는 종이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하나이다 중에, 매니저들의 우선순위들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크게 볼게요. 몇 형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어고요. 청크, 덩어리, 크다. 그죠? 그 다음 이다, 동사 V가 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이다, 보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몇 형식? 선생님, 이 형식입니다. 이렇게 형식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정확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쌤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tools for analyzing information weren't available until the early 1990s. 자, 도구들은 분석을 위한, ing가 붙어 있네요. 분석하는 것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위한 도구들은 하지 않았다,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까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자, 우리 케이스 이론, 명사 이론이라고 했죠? 명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명사를 찾아보실게요. 자, the tools, 명사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전치사 for가 여기에 보이고요. analysis는 요거 명사예요. 그리고 analyzing은 동사 analyze에 ing를 붙인 겁니다. 동사에 ing를 왜 붙인다고요? 동사로 안 쓰고 청크로 만들어서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로 만든다고 했죠.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무한 반복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 information, 정보. 명사입니다. 명사는 NP. 자, weren't, 동사예요. weren't. available은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형용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형용사 아까 뭐라고 쓴다 했었죠? AD, JP. 맞아요. AD, VP는 부사고, AD, JP. 자, 그 다음에 until.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지만, 여기 뒤에 the early 1990s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 앞에 오는 건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 전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써줄게요. 자, 동사파 명사들과 전치사파 명사들이 파이팅! 싸웠어요. 누가 이겼다 했죠? 동사파들이 압승, 살벌합니다. 압승을 거뒀어요. 자, 전명구 걷어내겠습니다. until부터 1990s까지 전명구. 또 여기에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묶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동사가 있고요. 자, 요 the tools가 주어예요. 도구들은 하지 않았다,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요거 보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명구를 묶어버리면 얘가 난리가 나요. 이 명사가. 전명명이 돼버리잖아요. 얘는 격을 못 가져요. 자, 문장에서 어떤 명사가 격을 못 가지거나 두 개를 가지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분석한다, 정보를 분석한다. 이 analyze가 목적격을 줄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이 명사는 해결이 됐습니다. 격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전치사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요 ing는 동사 ing를 왜 붙인다고요? 동사로 안 쓰고 뭘로 사용한다? 청크로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자, 쌤이 이렇게 청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구들은 전치사 명사 청크로 전명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청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청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청크가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전치사의 목적어도 명사니까 이것도 요 ing도 동명사 청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 analysis가 오면 전명명이 돼서 격이론에 맞지 않아요. 전치사 그리고 명사가 되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동사가 이렇게 명사에게 목적격을 주면 더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도구들은 분석하는 것을 위한 도구들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정보를 분석하다가 아니라 분석하는 것을 위한 도구들은 하지 않았다,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까지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청크와 그리고 케이스 이론을 같이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문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격이론과 그리고 청크를 사용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많이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기본 강의 꼭 여러분들 반복해 주셔서 꼭 머릿속에 이렇게 숙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을 2개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앞전 문장 2개가 어려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 little by little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쉬운데? 그때 왜 힘들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폴쌤이 정확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문법을 위해서 문장 분석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케이스 이론 여러분들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2문장을 더 준비했고요. 요거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elieve that success is a journey. 지난번 강의에서 사용했던 문장이에요. 일부러 같은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나는 믿는다. 성공이 이라고 믿는다. 여행이라고. 그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긴 여행이라고 믿는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 독해에서 보면 주요 독해라는 거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쵸? 자, 우리 주제를 먼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나는 믿는다. 자, 그리고 that 주동 6번 청크죠. that 주동 녹색 청크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청크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렇게 주절과 청크를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자, 이제 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명사 찾아볼게요. 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believe는 동사죠. 자,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believe. 그 다음 that 이것도 그대로 내려서 써보겠습니다. 자, success 성공 명사입니다. 자, NP 명사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is 선생님이 동사니까 그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A journey 여행, 긴 여행 이거 명사예요. 자, 명사는 하나씩 뭘 가진다? 격이론 1번 격을 가진다. 2번 명사에게 격을 주는 건 동사나 전치사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명사들이 어떻게 격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믿는다의 나는이니까 나는 주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대주동은 뭘 만든다? 맞아요. 청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주어 동사 앞에 that은 왜 붙이죠? 맞아요. 주절로 안 쓰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의주동, 접주동, 대주동을 만든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크 안으로. 자, 여기에 is가 동사고요. 성공이 긴 여행이라고 믿는다. 자, 여기에 있는 명사는 주절의 주격. 여기에 있는 명사는 청크 안에 있는 그 절에서 주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명사는 요 비동사, 청크에 있는 동사의 보어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크게 보면 나는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청크는
명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명사는 믿는다 이것을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주어는 믿는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몇 형식이 된다? 3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절에 있는 명사에 그 명사가 주절의 동사에게 주격을 받고 있고 청크 안에서 이 청크에 있는 동사의 주격과 보호격을 받죠.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선생님하고 차차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긴 문장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am taking pleasure in informing information you that you will get the Fulbright Scholarship. 풀브라이트 스칼러십은 유명한 장학금이에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다, 가지고 있다, 기쁨을 가지고 있다, 알려주는 것에서, 정보에서 너에게 네가 일 것이라는 것, 받게 될 것이라는 것,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 번역이 되겠네요. 그쵸? 자, 명사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I 명사고요. pleasure 명사입니다. 그 다음 informing은요. 동사 inform에 ing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ing는 왜 붙일까요? 네, 동사로 쓰지 않고 청크를 만들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따위로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information은 그대로 명사입니다. 격을 하나 가지는. 자, 그리고 you 명사고요. 자, 이 that은 우리 접속사 의문사 that 그 청크 만들어주는 that이고요. you MP 그 다음에 the Fulbright Scholarship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는 하나씩 뭘 가져요? 맞습니다. 격을 가져요. 자,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얻고 있다. 나는 주격을 가졌죠. 그 다음 기쁨을 얻고 있다, 기쁨을 목적격 가졌죠. 그 다음 that 주동이다. 그쵸? 자, 네가 받게 될 거라서, 네가 받을 거라서 네가 얻는 이가 주격을 가집니다. 그 다음 Fulbright 장학금을 목적격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in MP가 돼버리면 전명구가 아니라 전명명구가 되죠. 여기 접속사도 없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알려준다 너에게. 이 동사가 너에게라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 목적격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전치사는 어떤 명사를 가질까요? 네, ing를 붙이면 뭐가 만들어지죠? 청크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이 청크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청크가 어디까지 끊기는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것이고 또 영어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에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에서 뭐라고? 네가 받을 거라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네가 받게 될 거라고 너에게 알려주는 것에서 자, 그러면 전명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격을 가지게 되니까 이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명사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ing를 찾아내고 명사로 사용되면 동명사인 거예요. 동사의 ing를 찾아냈는데 형용사야. 그러면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가지고 있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끝. 몇 형식? 3형식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명구. 전명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여기에 동사에게 격을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격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formation이 아니라 informing이 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시영 폴쌤과 케이스 이론, 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자,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명사는 하나씩 뭘 가진다? 맞습니다. 격을 가집니다. 2. 명사에게 격을 주는 건 동사나 전치사이다. 그래서 문장 속에 있는 명사들은 동사파와 전치사파로 나뉘어진다. 붙었어요. 살벌하게 붙습니다. 자, 누가 이겼죠? 동사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에게 격을 받는 친구들이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치사판은 전면구가 되어서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케이스 이론이고 그 케이스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얘기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이시영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과외, 인터넷 강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공부하잖아요. 그건 우리 학습이라고 해요. 배우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런 학습은 아무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누가 잘 치죠? 오랫동안 많이 자주 본 친구들이 시험을 잘 치게 되죠. 그래서 복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은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할아버지가 시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복습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게요. 학습은 아무나 하지만 복습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스케줄을 조절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학습을 한다고 해서 저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요. 정말로 날 위해서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은 아무나 하지만 복습은 특별한 사람이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시영 폴쌤 오늘 기초문법 강의 4번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0년 추석이에요. 폴쌤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에 친지분들에게 가지 못하고 이따가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볼 때쯤 이미 추석이 지났겠지만 둥근 달 보시면서 소원 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